우리 시장은 3,700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안고 있는 자리에서 간밤 미국 시장의 지역은행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졌는데요. JP모건 CEO의 꽤나 불안한 바퀴벌레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의 리스크가 잠재적인 리스크로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다시 한번 떠올린 투자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반영됐던 간밤 분위기인데요. 그럼에도 AI 내러티브는 살아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 맞춰볼까요? 먼저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IT 투톱은 엇갈리면서 출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강한 시세를 뽑아냈고요. 이제 10만 전자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삼성전자는 오늘 0.4% 반락한 채 프리마켓 시세에서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이닉스는 오늘 추가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SK 지주사는 빠졌지만 SK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움직임 속에 간밤 TSMC의 실적 발표, 여기에 좀 화답하는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죠. 현재 2차전지 쪽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급등 움직임으로 오늘까지 올라가면 닷새째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건데요. 어제 2차전지 소재단으로 쌍끌이 매수가 포착됐습니다. LNF,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까지 일제히 강세 움직임으로 두 자릿수의 폭발적인 시세를 보인 이후 오늘 추가 강세에 대한 대응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죠. 최근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파마리서치도 연일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스모가 이제 오늘 현지 시간으로 베를린에서 개막을 합니다. 리가켄바이오가 이번 ADC와 관련돼서 가장 기대되는 종목으로 증권가에서 꼽고 있는데요. 현재 GI 이노베이션, 현미약품, 리가켄바이오 상승 움직임 함께 포착되고 있고요. 대형주 안에서는 조선주의 강세 움직임도 확인됩니다. 거리랑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2차 전지 쪽 좋고요. 리튬액 제조하는 후성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급등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7%의 급등 움직임 포착되고 에코프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세 움직임인데요. 모처럼 만에 2차 전지 쪽으로 지금 거래가 실리는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오늘 본장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인프라와 관련돼서 에버다임 인프라코어 강세인데요. 다시 한번 푸틴과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종전과 관련돼서 멀어질 것 같았지만 다시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멘트와 함께 오늘 반등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하이닉스의 강세, TSMC와 엔비디아와 3자 연합체제를 공고하게 맺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TSMC의 호실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간밤에 어제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매출액 지금 46조 원 우리 돈 기준으로, 우리 원화 기준입니다. 대만 달러 기준으로 앞선 달러 움직임 표시해 드렸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많이들 확인을 하실 텐데 전년 대비 39% 증가했고요. 컨센서스보다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잘해일 텐데요. 4분기에 대한 자신감도 긍정적으로 표명했습니다. 4분기 매출 성장률을 기존 30%로 잡았는데 이제 30% 중반까지 폭발적인 수요 속에 매출이 성장할 거라고 봤고, 또 매출액 전망도 가이던스로 본다면 상향 조정된 움직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캐펙스는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420억 달러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요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공급, 생산을 담당하는 TSMC가 이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이런 압도적인 공격적인 증설은 이어질 거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대응적인 증설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 실적 최대를 보여준 TSMC의 성적표, 시사점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에 AI 버블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고공행진한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조금만 성적표가 삐끗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악재의 빌미를 잘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TSMC의 경우에는 빅테크 대거 기업들이 지금 고객이죠. 엔비디아, 오픈 AI, 오라클 다 브로드컵까지 대고객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생산 좀 늘려달라라고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뜨거운 수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도 이 수요 전망치를 대폭 상향한 조정한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게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7나노 이하로는
60% 가깝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선당 공정이라고 불리는 3나노 이하,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 쪽으로도 지금 TSMC가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 비중이 기존보다 높아지면서 이쪽으로도 23%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파운드리 쪽으로는 압도적으로 정말 강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인텔과 삼성전자와의 초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1,000억 달러 추가적으로 더 투자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지금 관세에 대응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쭉 보시면 반도체 장기단까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최근 마이크론에 대해서 증권가 IB 쪽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호실적 발표한 ASML 포함해서 반도체까지 일제히 성적표가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AI 내러티브에 힘을 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세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다소 약하고 반도체 소부장단도 약한 움직임 속에 프리마켓 시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감지된 부분은 AI 내러티브와 관련돼서 명확한 숫자들을 확인하는 가운데 고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숫자, 이 자리에서 세론이 나온다는 건데요. 삼성전자의 성적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만 전자, 12만 전자에 대한 방향성은 문제 없다는 가운데 고점에서 일부 챙기려는 이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하고 나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취해볼 부분은 어디에 있을지 밸류체인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당장 TSMC가 2025년까지는 아주 강력한 수요를 유지할 텐데 2026년에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다음 증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소부장의 경우에는 이 내용은 다소 힘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균형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와 로봇, 최근 고공행진하면서 지수의 3,600을 이끌고 간 주역인데요. 어제까지로 봤을 때는 반도체 일부 종목들과 그리고 로봇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을 소화하는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고요. 바닥권 안에서 올라오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주자는 바로 바이오. 지금 코스닥이 아직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수와의 키 맞추기를 이어간다면 코스닥도 직전 고점을 9월에 돌파하고 나서 고공행진을 보여줄 때 누가 그 주역으로 주도주를 이끌어갈 것인가.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자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되겠죠. 그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모가 17일 이제 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이 되고요. 21일까지 닷새 동안에 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 키워드는 단연 확장입니다. 병용요법 그리고 확장. 적응증이 계속해서 확장되느냐 여부 속에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이런 기술 개발들을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국내 주요사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요. ST큐브가 빠졌는데 6기업들 이렇게 주요 참가사로 증권가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고영암 일상과 관련돼서 글로벌 일상 결과를 이번 에스모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다이치 산교 일본에서 지금 경쟁사로 이 관련한 내용을 같이 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사 대비 어떤 성과를 발표하느냐가 이번에 매우 중요하겠고요. 리가켄바이오가 핵심이죠. 지금 리가켄바이오는 고영암 글로벌 일상 중간 결과가 이번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GI 이노베이션, 고영암 단독 일상, 그리고 병용요법 확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예비 데이터 나옵니다. 퓨처캠의 경우에도 최근에 좀 부침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립선암 관련해서 국내 이상 결과 일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AI 관련해서는 루니스코프를 활용한 루닛이 면역 항암제 반응 예측 연구와 관련돼서 3건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들 종목들은요. 고점을 잘 경신하다가 9월에 올라가고 나서 10월 들어서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구간 안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바이오 전체적인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가켄바이오 차트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올 한 해는 21%가량 올랐는데요. 신고가 16만 7천 원 돌파한 이후에 17만 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0월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9월에도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하락, 그리고 10월에도 다시 한번 5%가량의 약세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프리마켓 시세에서 에스모 기대감 속에 2%가량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어제까지 본다면 바이오 종목들이 어제 급격한 좀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간밤에 국채 가격이 급등하면서 안전자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은 빠지고 금과 국채 가격 급등, 결국 국채 금리가 또 국채 가격이 하락,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 반대죠. 국채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환경은 아무래도 성장주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으로 우호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움직임 속에 기술적인 반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에스모에서 확인될 ADC 치료제 위상, 이것이 이번 에스모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C 해결사라고도 지금 증권가에서 이름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ADC가 트렌드인데 ADC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바이오텍은 압도적으로 리가켄 바이오라고 꼽고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4분기부터 내년까지, 길게는 27년까지 확인하는 이런 여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당장 에스모에서 발표될 LCB14와 관련된 내용, 글로벌 1A상 발표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12월에는 혈액학회에서 추가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LCB84 같은 경우엔 내년에 이상 진입하거든요. 이것을 매우 기대하는 증권사들이 많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일스톤까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쭉쭉 올라가면서 중국의 기업들 대비로도 기업 가치가 풍부하게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목표 주가는 21만 원, 현존하는 최고 목표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충분해 보이는데요. 잠시 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2차 전지 역시 바이오만큼이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사실 하반기에는 바이오가 끌고 갈 장이다라는 추측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들어서면서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배터리 셀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9월 한 달 동안 아주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 여기에 뒤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삼성증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EV 에너지라는 이 셀사가 9월 한 달 동안 63% 올랐습니다. 고션테크보다도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63%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로봇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좋은 신기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녹아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소재 쪽으로는 에코프로 BM과 LNF가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다 쌍끌이 매수로 외국인 기관의 러브콜이 집중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모처럼 만의 양봉과 함께 거래가 터진 모습 속에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을 뒤따라갈지, AI 내러티브 안에서 또 미중 갈등 대재점화 움직임 안에서 부각을 드러내고 있는 2차 전지, 그 대장은 어떻게 추려봐야 될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예상호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6%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도 3,720선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약세 출발, 거의 보합권이네요.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태성 ISS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수급이 오늘 빠져나가나,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올랐던 하이닉스까지 지금 호가에선 약세예요. 이 수급을 어제 받아냈던 2차 전지가 끌고 갈지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상인가? 오늘 어떤 포인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주도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당분간은 기존 주도주들의 공백은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지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가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의 수급 쏠림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지수의 하락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코스피가 조금 기술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제 수급 이동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섹터가 크게 보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만 당뇨 쪽이 예전만치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 그러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섹터를 찾아봤었을 때 2차 전지가 지금 규모 면으로 봐서는 가장 또 최적의 상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 반도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 다 좋은 건 알지만 위치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하지만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주라든지 어제 이제 새롭게 출발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치적으로 낮은 상황이라서 저는 부담 없이 수급이 이동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F, 에코프로가 7% 올라가고요. 후성이 8%. 반도체 특수가스이면서 리튬액 만드는 기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후성 왜 이렇게 강한 건지 종목 추리면 어느 쪽 보세요? 소재 쪽 보세요? 일단은 소재 쪽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기업을 보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 BM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시작, 어떻게 보면 반등의 시작의 트리거가 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규제에 대한 서로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인조 흑연을 또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엠이 또 뚜렷한 강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주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엔캠인데, 그쵸.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액 시장에서 세계 5위의 생산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위부터 4위가 중국 기업임을 감안을 해보면 미국이 중국을 규제했을 때 어부질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엔캠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포스코, 퓨처엠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딱 주역이 될 수 있는 코스닥의 예비 주도주 바이오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에스모가 시작됩니다. 지금 비만 쪽이 약하다라는 이야기도 앞서 나왔는데, 에스모로 ADC 병용요법의 주역들이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어느 종목 혹시 보고 계실까요?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최근 또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학회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러면 그렇게 양호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에스모 관련돼 가지고는 종목들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미약품, 퓨체캠, 리가캠 바이오, 뭐 이 지아 이노베이션, 거기다 플러스 좀 소형주 같은 경우는 IMPDX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이렇게 주가 흐름이 학회 모멘텀을 좀 받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 정도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리가캠 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최근 16만 원까지 상승이 있었지만은 그 위에 좀 주가 좀 꺾인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돌아오는 게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이 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주초에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에스모라는 이슈에 제한시켜서 봤을 때 학회 모멘텀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투심이라든지 그리고 상승률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을 공략할까? 바로 관심주로 갈 텐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주셨습니다. 어제 일부 태양광 쪽이 움직이긴 했고, 2차 전지도 크게 보면 또 네.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쪽은 뭘 기대하고 볼까요? 일단 우리가 안 본 사이에 사실 원전이라든지 전력기기, 전선 쪽에 좀 관심이 많았던 그 사이에 미국 내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퍼스솔라라든지 썬런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고,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제 수혜 테마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도 굉장히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저는 이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초에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45,000원을 잡아주시고 만약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6만 원을 최고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 최근 약 3개월 동안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상황에서 반등 시그널을 어제와 그제 이 거래일 동안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거래량만 좀 동반이 되면 충분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거래 붙는지 잘 체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 관심주 현대건설입니다. 네. 못 간 원전주를 보자는 의견이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네. 있는데 그 사실 5월달, 6월달 SMR 관련돼 가지고 원전 강세 보일 때 대장 역할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현대건설, 지금 말씀드린 건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고점 7만 원 돌파가 됐고 그런 관점에서 현대건설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에 있는 군기지, 육군에서 공군기지까지도 소형 원자로 설치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거 201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AMPI라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군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군 기지 내에 이제 소형 원자로 설치 민간 기업이 8개가 설정이 됐었는데 그 기업들 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엑스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현대건설이 이제 홀텍하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일단 고주의 수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전 모멘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62,000원 이하, 목표가는 일단 7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5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만 원까지 일단 회복 보시네요. 현대건설 관심주 전략 들어봤습니다. 호가상으로 조선 오르고 로봇은 추가 빠지거든요. 본장에서 추가적인 전략들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